생선회 대 삼겹살입니다. 네. 저녁 메뉴 고민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좀 볼까요? 극과 극 밥상, 여당 생선회, 야당 삼겹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와 김기현 대표, 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표 두 사람이 지금 열심히 회를 먹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연찬회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횟집에 가서 먹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 제가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서 터무니없는 대담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제 민어 생강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좀 와서 뭐 이런 거 먹어요. 그래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열심히 지금 민어회도 먹고요. 보니까 약간 전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수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으면서 마지막에 한 말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표도 좀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일단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라는 거를 홍보하면서도 일단 야당 봐라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와서 먹어보라 그래요라고 말을 한 건 야당 보라라는 것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산업계랑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지는 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로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될 것처럼 여러 가지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여기에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수산물도 먹고 적어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지금의 수산물 안전하니 마음 놓고 드십시오라고 함께 동참해 줄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목소리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병호 의원님 옆에서 예.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방류한 오염수가 어쨌거나 뭐 우리 해역으로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하니 지금 우리 수산물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홍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수산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민주당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네. 그 연찬회 때 저희들은 삼겹살을 먹었다고 아까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네. 전혀 오보입니다. 저희는 저녁을 뷔페로 먹었습니다. 네, 뷔페에는 회도 있었고요, 연어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리고기, 소고기, 어. 닭고기 다양한 음식들이 정정합니다. 있었습니다. 뷔페였습니다. 예, 회도 어느 있었습니다. 언론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아마 잘못된 소스로 이렇게 취재를 하셨나 싶고요. 네. 각 의원들마다 네. 취향에 따라서 스시도 드신 분이 있고 초밥도 드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육류와 샐러드 음식이 이렇게 나온 그런 뷔페 음식이었다는 거 분명히 혹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여쭤보는 게 첫날 저녁 메뉴는 삼겹살이 아니었습니까? 첫날 우리 1박 2일이었거든요. 네. 예, 첫날 저녁이 뷔페였습니다. 뷔페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어느 메뉴를 선택했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분명히 회, 연어, 네. 스시도 있었다. 아. 삼겹살은 오히려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에는 갈비찜하고 네. 오리고기, 닭고기 뭐 이런 육류들이 제공된 그런 뷔페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너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저런 모습들이 사실 이 일본 오염수 방류의 책임을 네.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진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거든요. 사실 일본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저는 충분히 방류를 막을 수 있었고 방류의 시점도 미룰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원자력 폭발 사고를 전 세계 태평양 국가, 연안 국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주권 국가로서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일본 국내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기술적인 대응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돈도 보태주겠다. 그래서 일본 내에 모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정 안 되면 IAEA뿐만 아니라 PIF가 추천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선까지 낮출 수 있을까? 그런 과학계의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방류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어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하여튼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좀 회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저는 지금 김병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팩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저 퍼포먼스를 하는 게 민주당에게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광우병 때 그 소고기를 구워서 팔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문을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참외 사드 문제 때문에 참외 문제가 났을 때 또 참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이번에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산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과 어민을 살리자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번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면 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갖다가 방류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반박 의견까지 조금 나왔는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회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죠. 잘못된 수산물 정보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 네, 오세훈 시장도 어제 저녁 식사를 횟집에 가서 지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이 뭐 참모들도 있고요. 같이 해서 지금 횟집을 찾아서 먹으면서 안심하고 소비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겠다. 이거 방사능 피폭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면 얘기를 하시면 검사를 해보고 알려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그제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이번 주 내내 메뉴가 우리 수산물이죠. 네. 어제 갈치조림, 그 전날은 회도 먹고요. 계속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만평이 오늘 하나 또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급식업체들 불러서 수산물 메뉴를 늘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식당 주인들도 같이 수산물 메뉴를 좀 늘려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고기만 굽지 말고 생선도 굽자고. 혹시 횟집이나 해물탕집으로 업종 변경하면 정부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김병민 최고님 약간 좀 너무 과하게 홍보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었던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증폭이 잘못된 신호로 자영업계에 미치게 된다면 그 짧은 순간 한 달, 두 달의 시간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과 어민들의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분들이 삶의 터전과 토대를 아예 잃어버리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한민국 수산물이 안전하다 홍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어땠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탁해왔던 게 방사능 테러다. 핵 폐수 등에 대한 언급들을 쏟아내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앞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거라고 하는 주장들을 끊임없이 펼쳐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지난날 있었던 광우병 그리고 사드에 대한 괴담 선동으로 입었던 대한민국 국내의 이 자영업자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순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좀 충실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짧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은 저도 네. 회를 먹으러 거기 갔었거든요. 아, 회를 가서- 드시러 가셨어요? 예, 저도 회를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갔었는데 네네. 가서 거기에 있는 저 조합장 수산 조합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땠느냐, 네. 주말에 여기 와서 회를 드신 분들이 많았느냐, 소비가 어떻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네. 소비가 전혀 줄지 않았고 주말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네. 사실은 소비 자체가 줄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이미 과거의 가짜 뉴스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하는데 지금 뉴스를 국내에서만 보십니까? 독일, 중국,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어민들도요. 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4년 뒤에 돌아오더라도 그게 안 돌아옵니까?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농축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참 정부 보면 유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의 불안과 이런 우려에 대해서 먹방으로 때우려고 하죠? 그거는 소비 촉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한마디도 못하냐 그거예요. 반대의 입장을.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크니 반대한다라고 했었다면 민주당도 같이 회 먹으면서 수산업에 대해서 촉진하는데 동참하죠. 근데 태도 자체가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우려하지 말라고 강제로 입에다가 수산물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정책하면 안 되고요. 일본에 반대를 해야만 일본이 정확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니까 일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오염수 문제를 놓고서는 여야의 입장 굉장히 지금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국민의힘은 생선회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은 뭘 먹었느냐? 민주당 메뉴도 있습니다. 아까 오보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정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점심 일단 보도에 따르면 점심에는 닭칼국수, 저녁에는 삼겹살.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아니다. 뷔페였다. 회도 있었다. 점심에는 비빔밥 먹었고요. 네. 저녁에는 삼겹살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고기, 소고기, 닭고기, 네. 다양한 육류, 연어, 네. 회도 있었습니다. 네. 뷔페 음식이었습니다. 서희님. 일반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런 뷔페 음식이었다는 거. 네. 예, 매경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네. 저거를 조금 더 이제 그래도 편을 들자면 네네. 기자들 이제 만찬은 삼겹살집에서 했습니다. 아, 기자들 아, 만찬을. 나눠 드시기 아마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들은 저 뷔페로 했고요. 의원 메뉴와 의원 메뉴는 기자들 뷔페였고요. 메뉴가 출입 기자들 그래서 메뉴가 아마 취재한 그게 출입 메뉴가 좀, 달라서 빚어진 일이다.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뭔가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긴 제가 한데. 어민 관련돼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정부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어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중에서 어민 보호하는 예산이 제가 오다 보니까요. 698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수산물 소비 쿠폰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698억이거든요. 저는 그 언행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어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과학적이든 어떻든 정서상으로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작 698억 예산을 배정을 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보고요. 좀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폭적으로 네.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액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짧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씩 계속 정부가 늘어나네요. 네. 우리 정부가 일본에다가 네. 오염수 방류 중지 요청과 더불어서 네. 방류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우리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후쿠시마 어민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인정하는데 왜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어민들에게만 보상을 하고 가장 접근해 있는 대한민국 어민들에게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보상하라는 요구를 안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짧게. 네. 관련해서 한 가지 팩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오염수 감시 체계를 위해서 네. 이번 예산에 7,400억이 담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00억 예산이 담겼다라는 부분. 지금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셨어요. 또 뭔가 팩트 체크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먹은 메뉴 삼겹살, 닭칼국수긴 합니다만 요 관련해 갖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결의문에도 또 내용이 담겼거든요. 요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1.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민주당 이 워크숍에서 결정된 8가지 8대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요즘 계속 이어지는 흉악범죄 관련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하겠다 등등등 해서 8가지가 네, 어제 결의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번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사안이다라는 건데 서영주 위원님. 네. 지금 현재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뭐 법안도 준비를 했고요. 뭐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가장 그 중에서 힘쓰고 있는 구체적인 액션, 가장 힘줘서 이 미는 액션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8개 중에요? 네. 8개 중에서가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관련해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말씀했듯이 이거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네.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들 그걸 여야 공조해서 가면 좋은데 정부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주권 지키기 부분들은요. 국민들을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먹는 거 이런 걸로 현혹시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을 너무 바보 취급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청하는 게 큰 방향이다라고 보고 보시면 일본이요. 첫날은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바닷물하고 1대 1200배 했거든요. 근데 또 1대 700배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일본이 지금 뭔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양금희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수산물 관련해서 7,400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한데 네. 김병호 의원이 얘기한 거는 600 얼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7,400억은 이 말하면 국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근데 관련 예산인데 정부는 과학적이고 믿을만 하다며요. 근데 왜 예산을 7,400억이나 세웠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병민 최고께서 좀 설명을. 네, 이번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난 다음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안심일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생계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 바가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 일이겠죠. 민주당이 지금 저 같은 결의문을 낭독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정치적 공세, 정치적 선동을 전혀 멈출 길이 없다는 것이 현재도 보여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안심을 지키기 위한 수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라 보고요. 지금 거듭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IAEA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됐을 때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한 질문까지 함께 있었던 모습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무작정 이러한 반대 주장들을 의도적으로 일본의 편을 든다는 듯이 주장하게 되는 것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잠깐 짧게 반론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의용 실장 또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 부분 등등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반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뻔뻔한 건 국민의힘이죠. 주영훈 원내대표 그 야당 시절에 그 교섭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을 극렬히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이랬던 분이 이제 여당 됐다고 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먹방하고 해먹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그 멘탈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꼭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